천안시의회가 다음 달 초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인 가운데 코스에 관광지가 포함되면서 외유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별관 증축과 관련해 조치원읍의 제2청사 건립을 포함한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천안 쌍용동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발견된 모자 시신에 대해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시의회가 다음 달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축구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축구 선진지를 둘러보고 온다는 계획인데요. 코스에 관광지들이 포함되면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연수를 떠납니다. 축구 종합센터 건립을 앞두고 축구로 도시 브랜드를 높인 곳을 방문해 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프로축구단 운영 실태 등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축구단이 생겨서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그런 또 분위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경기를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관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에는 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하고 1인당 약 300만 원, 모두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의원들은 별도로 약 37만 원을 직접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축구와 관련해 프랑스 월드컵이 열렸던 파리 생드니 경기장과 바르셀로나 FC 경기장을 둘러봅니다. 시설 유지 보수 벤치마킹을 위해 에펠탑 안전관리본부를, 예술품 관리 현황을 보기 위해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여기에 현장 시찰로 르브르 박물관과 몽마르트 언덕, 성가족 성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유성 연수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축구종합센터 재협상을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연수를 떠날 예정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축구종합센터 유치에는 여야 모두 한뜻이라며 이번 연수를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유성 논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서 좀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고요. 윤리 행동 강령을 강화시켜서 국내 연수 때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투명한 연수를 위해 기자와 체육인 등에게 자부담 조건으로 연수 동행을 제안했지만 희망자는 없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티브로드 보도 제작국이 제100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공동 취재단을 구성했습니다. 취재단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8개 권역에서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 PD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취재단은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기와 성과를 대회 기간 중 특집 보도물로 제작해 공동 송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경찰이 천안 쌍용동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발생된 시신에 대해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1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 냉장고에서 발견된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의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숨졌는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미 숨진 상태였는지 등을 포함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까지로 오는 17일부터 2회 접종 대상자를 우선 접종하고 1회 접종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을 진행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 등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 작품 전시와 음악 공연을 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구청 옥상 창고가 변신한 건데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한 미술 동아리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동남구청 별관 한뼘미술관입니다. 미술관 구성 문을 열면 숨어있는 또 다른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큰 창으로 탁 트인 풍경이 나타나고 천안 삼거리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동아리 모임을 하거나 어린이들의 미술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구청 집기들이 쌓여 있던 창고였습니다. 사람 발길이 없던 곳을 천안문화재단이 구청을 설득한 끝에 한뼘 아뜰리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요즘 미술관에서 공연도 보고 체험 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좋은 공간이 있는데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아깝다 해서 저희가 그 차공 공간을 체험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지난달에는 옥상 야외 공연장으로도 변했습니다. 별도의 무대와 관객석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아카펠라 공연을 즐겼습니다. 또 이곳에서 천안 문화를 꾸려나갈 청년문화기획단이 기획 작품을 발표했고 시민 천여 명은 각자 그린 그림으로 천안의 흥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음악회 하는 것도 좋고 담소 나누기도 좋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풍광이 좋아서 저희 같이 어반 스케치하는 팀들은 와서 스케치하기도 참 좋습니다. 현재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는 모두 300여 개. 작업 공간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작은아마 실력을 발휘할 곳이 생겼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초중고의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통계청 천안사무소는 오는 19일부터 열흘 동안 천안과 아산 지역 31개 학교에 학부모 800여 명과 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항목과 사교육 의식 항목 등 34개 문항을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교육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도내 27개 업체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충청남도에 신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천안 8곳, 논산 6곳, 아산, 당진 각각 5곳 등입니다. 도는 충남연구원 그리고 각 시군과 TF팀을 꾸리고 업체별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의 대일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액 중 7.94%인 30억 6,9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규제 대상 품목은 29억 7,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 중에서 고위험 위기가구로 예측된 3천여 명과 공동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입니다. 조사는 전화와 방문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줄 예정입니다. 세종시청 내 사무공간 부족으로 시청 야외 주차장을 활용해 별관을 중축하기 위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제2청사 건립을 포함한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호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내놨던 공약집입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치원 옛 세종시청 부지에 15층 규모의 제2청사 신축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과 이태한 의원이 조치원의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각각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제2청사 신축 대신
시청 바로 옆에 추진 중인 별관중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치원 지역구인 이태환 시의원은 별관중축과 관련해 제2청사 건립을 포함한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세종시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구 연기군청 부지와 현재 5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유보지 일부 약 6,500평을 포함하여 북부 지역 부지를 활용한 제2청사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읍면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 등을 중심으로 구청 단위의 행정청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청사를 건립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제2청사 건립을 위해 별관중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별관중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고 더 늦춰질 경우 시민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옛 조치원 청사는 이미 SB플라자가 들어선 데 이어 향후 테크노파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에 있는 등 경제산업 분야 지원기관 집적화 단지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시 성장 속도에 따라 별관 신축 이후 조치원의 제2청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결국 제2청사 건립은 별관 중축과 별개로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20일 낮 3시부터 국회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기념행사와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이어 2부에서는 관련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종의사당 추진 로드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남부학교지원센터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중등 수업 지원 교사 배치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병가나 애사 등으로 이틀에서 닷새 사이에 결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업 지원 교사를 해당 학교에 긴급 배치해 수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교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등 7가지로 각각 1명의 교사가 배치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이 정책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등으로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세종시 전동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는 세종시 읍면지역 복컴 사업 중 4번째 사업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설계 공모 접수를 거쳐 11월 중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설계 공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높아진 A형 간염 발생으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아직 뚜렷한 원인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백신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36살 임 씨는 지난달 A형 간염 확진을 받고 열흘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음식 냄새 맡아도 구역질이 나다 보니까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A형 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은 한 11일 정도, 한 2주 정도 병원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A형 간염 확산으로 초비상입니다. 9일 기준 A형 간염 환자 수는 3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배가량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세종시가 115명으로 전국 평균인 27명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인근 대전은 135명, 충남은 52명으로 충청권의 A형 간염 발생률이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발생 환자의 77%가 30, 40대 연령층에 집중돼 있어 해당 연령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통 A형 간염 바이러스는 80도 이상의 가열을 하면은 사멸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음식물이라든지 물을 좀 익혀서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오시면은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A형 간염 면역이 없는 고위험군에 속한 소아청소년과 20, 30대 성인은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전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A형 간염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유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V로드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학교 자율형 건물 번호판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자율형 건물 번호판이란 기존의 획일적인 표준형 건물 번호판과는 달리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특성이나 외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제작해 부착하는 번호판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각 학교에서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작 한 건을 선정해 제출하면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학생들이 디자인한 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인터넷 통합 예약 시스템과 현장 발권기가 다음 달부터 연동 운영됩니다. 그동안 복컴에 있는 체육시설을 예약할 때 현장 발권기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예약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통합 예약 시스템의 시설 예약 후 결제 대기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고 11월부터는 장바구니 기능이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광역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 1,155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1개의 신규 노선을 포함한 모두 8개 광역도로 노선에 대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 온 행복도시에서 공주 구간과 오송에서 청주 1구간, 오송에서 조치원 구간 등 3개 광역 노선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셀텍에서 전자부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74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닥터맘에서 산후조리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7650-357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퍼펙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0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선진전공에서 금속기계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9-28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